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잔인해져서가 아니라 카를 융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융은 당신이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예라고 말할 때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당신이 필사적으로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 역시 당신의 친절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의 약함에 의존할 뿐이다.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또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동의했다.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스스로를 돕는 사람, 성숙한 사람,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설득하지만 융이라면 당신이 내가 페르소나 감옥이라 부르는 상태에 갇혀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호의적인 가면이 곧 감옥이 되는 상태 말이다. 융은 사람들이 왜 타인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지 수십 년 동안 연구했고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왜 처음부터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답은 충격적인데 친절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전적으로 어린 시절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융이 발견한 핵심은 이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성격적 결함이나 성향이 아니라 생존 프로그래밍이다. 진짜 자아가 거부당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심리적 조건화다. 융은 인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 특권이 있다는 것조차 배우지 못했다. 대신 진짜 모습은 겁으로 이어지고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그들은 적응했다. 갈등과 거부, 버림을 피하기 위해 융이 말한 페르소나, 즉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만든 것이다. 울고 싶을 때 웃었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했다. 타인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 융은 이 페르소나가 생존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 어두운 대가도 발견했다.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진짜 자아와의 접촉을 잃게 되고 모두가 좋아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텅 빈 조력자가 된다. 가장 파괴적인 점은 만성적인 사람 기쁘게 하기, 행동이 약속하는 사랑과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진정성이 아니라 유용성에 기반한 관계, 즉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주느냐로 가치가 매겨지는 관계를 만든다. 더 불안한 사실은 왜 이 행동이 중독처럼 되는지에 대한 융의 발견이다. 사람 기쁘게 하기는 심리적 중독처럼 작동한다. 인정에서 잠깐의 쾌감을 얻지만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확인과 승인이 필요해지고 이는 내가 승인 중독 순환이라 부르는 구조를 만든다. 그 과정은 이렇다. 먼저 누군가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보이는 촉발 요인이 온다. 그러면 신경계가 옛 생존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기쁘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이다. 다음은 해결 단계다. 당신은 예라고 말하고 돕고 자신의 욕구를 희생한다. 잠깐의 안도감과 안전감, 연결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안도는 수행에 기반한 것이지 진짜 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에 오래가지 않는다. 이어서 붕괴가 온다. 분노, 탈진, 투명인간 같은 감정을 느끼며 또다시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 패턴을 들여다보는 대신 도움을 주고 나서 기분이 나빠진 자신을 예민하거나 이기적이라고 탓한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 기쁘게 하기를 움직이는 무의식적 신념은 진짜 나 자신은 근본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봉사와 순응,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랑을 벌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융의 통찰이 혁명적인 지점은 여기다. 이 패턴은 당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감을 가로막는다. 페르소나로 타인과 관계할 때 당신은 내가 가짜 친밀감이라 부르는 것을 만든다.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텔이 없는 관계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당신의 경계, 싫어하는 것, 진짜 반응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이해심 많고 늘 가능하며 언제나 맞춰주는 가공된 버전만 알고 있는가? 후자라면 융은 말했을 것이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연기라고. 만약 당신이 스스로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는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해보라. 가장 비극적인 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융이 말한 무의식적 자기애자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감정을 관리해주고 책임을 떠안아주며 자신의 행동에 도전하지 않는 상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상호 착취인 심리적 공생을 만든다. 이제 그림자의 대가다. 사람 기쁘게 하기에 대한 융의 가장 깊은 통찰은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개념과 관련된다. 호의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버려진 당신의 모든 부분들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모른다. 진짜 반응을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다. 융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비난은 해방시키지 않고 억압한다 라고 썼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경계, 진짜 반응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억누르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쓴다. 그 결과 내가 그림자 반란이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억눌린 자아가 내부에서 페르소나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수동적 공격성으로 드러난다. 돕겠다고 해놓고 마지못해 행동하고 웃으면서 미묘한 분노 신호를 보낸다. 겉은 예라고 말하지만 그림자는 아니라고 외치는 내적 전쟁 상태, 즉 분열이다. 이는 만성적 탈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융은 거짓 자아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끊임없이 반응을 점검하고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며 진짜 반응을 억누르면 세포 수준에서 고갈된다. 이는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도 나타난다. 융은 심리적 억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최초로 인식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이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두통, 소화 문제, 자가 면역 질환, 만성 통증을 겪는다.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 내가 정체성 침식이라 부르는 현상이다. 타인의 욕구를 읽고 기대에 맞추는데 너무 능숙해진 나머지 자신의 선호와 욕망, 진짜 반응과의 연결을 잃어버린다. 고정된 형태가 없는 변신자가 된다. 융은 이런 분열이 위험한 심리 역동을 만든다고 보았다. 진짜 자아를 억누를수록 그것은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더 강하게 표현되려 한다.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이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 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그림자의 시도다. 그러나 이를 자신의 정당한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끼고 다시 사람 기쁘게 하기 행동에 더 집착하게 되어 악순환이 심화된다. 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에게 어둠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잔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숨겨온 분노와 원망,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관계를 파괴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개별화의 해답이다. 융이 제시한 만성적인 사람 기쁘게 하기에 대한 해결책은 치료기법이나 자기개발 기술이 아니라 개별화였다. 조건화된 반응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이 되는 심리적 과정이다. 그러나 융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에게 이 과정이 죽음처럼 느껴진다는 것도 이해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타인에게 필요로 되는 존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융은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에게 자기 수용이란 나쁘다고 배워온 자신의 일부, 분노, 욕구, 경계, 타인을 실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융의 이해는 혁명적이 된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자기 존중이며 못되었다고 부르는 것은 솔직함이고 까다롭다고 부르는 것은 진정성이다. 두려운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을 위한 개별화 과정은 내가 그림자 통합이라 부르는 작업을 포함한다. 버려왔던 자신의 부분을 의식적으로 되찾는 것이다. 이것은 공격적이거나 잔인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진짜 반응을 즉시 억누르지 않고 인식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마음이 자동으로 사람 기쁘게 하기 모드로 뛰어들기 전에 몸의 반응을 먼저 느껴보라.
융은 이렇게 썼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의 비전은 분명해질 것이다. 조건화가 작동하기 전 마음의 첫 반응은 대개 당신의 진정한 진실이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나 반대를 즉각 고치려 들지 않고 그 상태로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융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부정적 감정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 관리자처럼 모든 사람의 감정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조정한다. 그러나 이는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느낄 권리를 빼앗아 진정한 관계를 방해한다. 세 번째 단계는 융이 무의식과의 충돌이라 부른 것을 포함한다. 오래된 패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새로운 관계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들에게 이는 종종 위기, 번아웃, 질병, 혹은 마침내 진정성을 요구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사람을 기쁘게 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벽에 부딪혔다면 내 오래된 패턴이 무너졌다고 말하라. 그러나 융은 이러한 위기를 재탄생의 기회로 보았다. 페르소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공간이 열린다.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지만 심리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융은 이렇게 썼다. 고통 없이 의식에 도달하는 일은 없다. 그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산통이다. 당신의 위기를 통해 어떤 실제가 태어나려 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다. 핵심은 타인이 당신의 진정성에 저항할 때 즉시 다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저항의 단계에서 융은 사람들이 개별화를 시작할 때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조건화로부터도 격렬한 저항을 마주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내가 저항 단계라 부르는 것은 새로운 진정성이 수년간 관계를 지배해 온 무의식적 계약을 위협하는 시기다. 사람들은 너 변했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당신은 변했다. 그들이 필요로 하던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추고 실제의 자신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융은 이것이 당신의 자기 포기를 통해 이익을 얻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여기서 융의 통찰이 중요해진다. 그들의 저항은 당신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적 수능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 의지가 없고 권력 의지가 지배적인 곳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당신의 진정성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랑이 아니라 권력에 기반한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유용성을 사랑했다. 당신의 경계는 그들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든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내가 죄책감 전쟁이라 부르는 것을 겪게 된다. 이는 당신을 다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패턴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강렬한 심리적 압박이다. 너 예전엔 정말 이해심이 많았잖아.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너 이기적이야.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융이라면 이를 투사로 인식했을 것이다. 누군가 경계를 세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당신의 욕구를 표현했을 때 차가워졌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을 보여준다. 저항 단계는 개별화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시험한다.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익숙한 사람, 기쁘게 하기 패턴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지킬 것인가? 융은 이렇게 썼다. 개인은 언제나 집단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했다. 가족, 친구, 동료라는 당신의 집단은 당신의 사람 기쁘게 하기 패턴에 심리적 투자를 하고 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무의식적 기대를 깨뜨린다. 그러나 융은 또한 이 저항 단계를 견뎌낸 이들이 더 강하고 통합된 상태로 나온다는 것을 관찰했다. 당신은 내가 진정한 자신감이라 부르는 것을 발전시킨다. 조화받고자 하는 절박함 대신 오해받아도 평온할 수 있는 상태다. 이는 공격적이 되거나 타인의 욕구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강박이 아니라 선택에서, 상처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힘에서 타인에게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를 세우기 시작한 이후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느꼈다면 나는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멈췄다고 말하라. 어떤 관계들은 당신의 개별화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융은 이것이 필요하고 건강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당신의 자기 포기에 기반한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의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당신의 본질적 자아를 고갈시키는 심리적 합의였다. 그러나 이 어려운 단계를 지나면 아름다운 것이 나타난다. 무의식적 착취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이다. 통합의 숙련 단계에서 융은 성공적인 개별화가 대립의 결합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자아의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회복된 사람, 기쁘게 하기 유형에게 이는 친절하면서도 경계를 지키고 배려하면서도 자기 보호를 하며 관대하면서도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통합은 내가 의식적 연민이라 부르는 것을 만든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은 다른 사람에게는 발을 조인다. 모든 경우에 맞는 삶의 처방은 없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하는 법을 배운다. 통합된 사람은 융이 말한 무의식에 대한 윤리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사람 기쁘게 하기의 촉발 요인을 인식하고 자동 반응에 빠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당신은 잠시 멈춰 진정한 자신과 연결한 뒤 응답한다. 이 멈춤은 사람 기쁘게 하기 유형에게 혁명적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에서 선택권에 접근한다. 이 요청이 내 가치와 일치하는가? 진정성 있게 수행할 에너지가 있는가? 나의 유능함 때문에 요청받는 것인가? 아니면 수능성 때문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 융은 이러한 의식이 당신을 잔인하거나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당신을 진짜로 만든다. 당신은 고갈이 아니라 넘침에서, 무의식적 강박이 아니라 진정한 바람에서 타인을 돕기 시작한다. 관계는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교환에 기반해 더 건강해진다. 숙련 단계에는 내가 경계의 예술성이라 부르는 것이 포함된다. 공격이 아니라 우아함으로 한계를 설정하는 능력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대로 이끈다. 누군가의 요청이 당신을 짜증나게 할 때 즉시 예라고 말하는 대신 그 반응이 당신의 진정한 욕구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탐색한다. 반사적으로 동의하는 대신 생각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전면적인 자기 포기나 완전한 거절 대신 아니요, 대신 이것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능력을 기른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즉시 고치려 들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운다. 융은 감정관리가 배려로 위장된 통제의 한 형태임을 이해했다.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도록 허용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정서적 자율성이라는 선물을 준다. 이는 사람들이 감정 관리를 위한 연기를 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나타날 수 있는 친밀함의 공간을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반응을 처리하고 스스로 대처 전략을 개발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동등한 존재로서 당신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 통합된 과거의 사람 기쁘게 하기 유형은 융이 그렸던 모습이 된다. 본질적 자아를 유지한 채 진정한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고갈되지 않고 돌보며 의존을 조장하지 않고 돕는다. 이것은 이기심의 반대다. 이것이 융이 말한 계몽된 자기 책임이다. 당신은 자신의 욕구, 감정, 진정성에 책임을 지며 그로써 타인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한다. 새로운 관계 패턴에서 융은 누군가가 개별화 과정을 완수하면 관계 양식이 완전히 변한다고 관찰했다. 내가 끌림의 전환이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당신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고 진정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이는 에너지의 신호가 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을 고쳐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감정을 짊어질게요. 가 아니라 나는 상호적인 진정한 연결에 열려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발산하게 된다. 융은 우리가 심리적 발달 수준에 맞는 대상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이해했다. 새로운 진정성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심리적 작업을 해온 이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을 관리해 주거나 책임을 떠맡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용성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함에 끌린다. 그러나 융은 또한 내가 전환기의 외로움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사람 기쁘게 하기에 기반한 관계를 잃고 진정성에 기반한 관계를 끌어들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단계는 더 이상 가짜 친밀함에 만족하지 않지만 진정한 연결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립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 융은 이렇게 썼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생긴다. 그러나 통합된 사람은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경험한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아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동안의 일시적인 외로움이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실제로 치유적이다. 당신은 타인의 끊임없는 인정 없이도 자신의 동반을 즐기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융이 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즉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인 온전함의 감각을 발전시킨다. 진정한 연결이 나타날 때 그것들은 이전의 관계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경계에 대한 상호 존중, 드라마 없는 감정적 정직함, 누구도 악당이 되지 않고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능력,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고 양방향으로 흐르는 지지가 있다. 융은 이러한 관계들이 인간의 잠재력을 대표한다고 믿었다. 무의식적인 강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 기반한 연결, 상호 착취가 아니라 상호 성장에 기반한 연결, 필요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연결이다. 이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은 당신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통해 찾고자 했던 바로 그것, 즉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당신의 경계, 욕구, 때로는 불편한 진실까지 포함한 진정한 자아는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다. 융은 자기애가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이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관계의 기초다. 당신은 마침내 항상 주고 싶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된다. 상처에서 비롯된 강박적 도움 주기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된 진정한 돌봄이다. 파급 효과. 융은 개인의 변형이 집단적 변형을 만든다고 믿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멈추고 진정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준다. 당신의 변화된 관계들에서부터 진정성의 파문이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우아하게 거절하는 모습, 공격성 없이 경계를 세우는 모습, 자기 희생 없이 돌보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것은 관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그들의 무의식적 가정에 도전한다. 어떤 이들은 이 도전에 저항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당신의 본보기에 영감을 받는다. 융은 이렇게 썼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둘 다 변형된다. 당신의 진정성은 설교나 조언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본보기로서 다른 이들의 변형을 촉발한다. 특히 아이들은 진정성 있는 어른을 목격함으로써 큰 혜택을 받는다. 사랑이 자기 포기를 요구한다고 배우는 대신 건강한 관계가 상호 존중과 정직한 소통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가족 안에서 작동해 왔을지도 모르는 사람, 비위 맞추기의 세대적 패턴을 끊는다. 직장 문화 역시 변한다. 불합리한 요청에 자동으로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출 때 다른 이들은 경계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전문적일 수 있다는 것, 자기 존중이 공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이 타인을 더 잘 섬기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사소한 상호작용조차도 변형된다. 당신은 항상 맞춰주는 방식으로 타인의 무책임함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끝없는 유연성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강요한다. 융은 사회가 한 사람씩 변형된다고 이해했다. 승인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각 개인은 다른 이들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사람 비위 맞추기에서 회복하는 당신의 과정은 집단 무의식에 대한 선물이 된다. 그러나 융은 이 책임감이 조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사람 비위 맞추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목표는 타인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파급 효과는 통합된 자기로부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가장 깊은 파문은 내가 허락 부여라고 부르는 것이다. 당신의 진정성은 다른 이들에게도 진짜가 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허락을 준다. 가면과 연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솔해지려는 당신의 의지는 혁명적이다. 당신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돌볼 수 있고, 약해지지 않으면서도 친절할 수 있으며, 잔인해지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융이 그린 개별화된 인간성의 비전이다. 진정한 관계 속에 있는 의식적인 존재들, 의식적인 선택. 융은 사람 비위 맞추기에서 회복하는 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지속적인 실천임을 이해했다. 매일은 오래된 패턴으로 되돌아가거나 진정성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내가 진정성의 일상적 실천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당신의 앞으로의 길이 된다. 이 실천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변형을 만들어내는 미세한 선택들을 포함한다. 자동으로 예라고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 요청에 대한 몸의 반응을 점검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추기보다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 이러한 작은 자기 존중의 행위들이 쌓여 깊은 변화를 만든다. 융은 이렇게 썼다. 당신은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진정성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을 통해 현실이 된다. 사람 비위 맞추기보다 정직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이 실천에는 내가 연민 어린 단호함이라고 부르는 것도 포함된다. 공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존엄을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직해지는 것이다. 융은 이러한 의식이 진화, 즉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돌볼 수 있으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인간의 발전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된 상태다. 지속적인 도전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이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래된 패턴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경계에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갈등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진정성보다 승인이 더 쉬워 보일 때가 바로 그 순간들이다. 그러나 융은 승인보다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이 더 강해지고 더 통합된다고 관찰했다. 한때는 두려웠던 길이 익숙해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반응들이 자연스러워진다. 당신은 융이 심리적 등뼈라고 부른 진정한 관계 맺기를 지탱하는 내적 구조를 발전시킨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거나 타협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에서, 강박이 아니라 힘에서, 상처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본질적인 자아를 유지하면서 협상하고 협력할 수 있다. 융이 개별화된 인간에게서 본 비전에는 그가 창조적 적응이라고 부른 능력이 포함된다. 핵심 자아와의 접촉을 잃지 않으면서 삶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숙련 단계의 의식이다. 유연하지만 중심이 있고, 반응하지만 경계가 있으며, 돌보지만 자기 보호적인 상태다. 일상적 실천은 점점 더 통합되면서 덜 노력적으로 느껴지지만 결코 무의식적이 되지는 않는다. 의식은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지만 그 주의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사람 비위 맞추기는 친절이 아니다. 그것은 미덕으로 위장한 자기 배신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 특권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었지만 당신은 안전하다는 환상, 사랑의 약속,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희망과 그것을 맞바꾸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한다. 가질 가치가 있는 진짜 사랑은 오직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게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멈췄을 때 떠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거절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낸 연기된 버전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연기가 끝날 때 진짜 당신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열린다. 경계, 욕구, 진정한 반응 모두를 포함한 당신을 말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융은 의식이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은 저항, 죄책감, 가면을 선호하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불편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배신하는 대안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책임을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당신은 진짜가 되는 대가로 호감을 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융은 이 환상을 꿰뚫어보고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다른 경로를 제시했다.
승인보다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기 자신 가장 깊은 부분을 존중한다. 사랑으로 세운 모든 경계는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진실에서 나온 모든 아니오는 의미 있는 예를 위한 문을 연다. 이것이 당신의 개별화의 여정이다. 완벽하지도 끝나지도 않았지만 의식적인 여정이다.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돌보는 법, 약해지지 않고 친절한 법을 배우고 있다. 당신의 사람 비위 맞추기의 날들은 끝났다. 당신의 진정한 삶은 지금 시작된다.